매주 금요일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영화 개봉하면 평론가들이 한 줄 평하고 이 별점 공개하잖아요. 네. 보통 이제 별 5개가 만점인데 혹시 이재 기자님도 이거 하시죠? 네, 네. 그 기준이 있습니까? 별 하나부터 별 5개? 이게 막 딱 정석적으로 몇 프로, 뭐 연기력 뭐 몇 프로, 연출력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숫자가 딱딱 정해진 건 아니고 그냥 영화를 보면 별이 이제 도출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요? 네. 이건 5개까지는 아니다. 뭐 이래요? 그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뭐 하나 주고 싶을 때 많아요? 하나나 2개 이하로는 2개 이하나 4개 반 이상은 잘 없어요. 2개 이하는 욕하는 느낌인가요? 아니죠. 영화를 봤을 때 그것도 솔직한 그 기자로서의 이제 평점인 건데 네. 거의 없어요, 사실. 그래요? 거의 없는데 있는 경우가 간혹 2, 3년에 한 번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좀 영화가 이제 관객에게 권하기 힘들 정도의 완성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영화를 막 인신 공격을 한다거나 영화를 보고 너무 재미없어서 내가 분노했다 이런 감정의 표현은 아니라는 점을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개 줬던 영화 기억납니까? 가장 최근에는 이제 원배트 랩부터 언나더랑 시너스 제인들이 5개였던 것 같아요. 와, 여기서도 소개하셨잖아요. 네네. 이야, 자신 있게 제가 소개했죠.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영화는 별 몇 개짜리일지 궁금합니다. 자, 어떤 영화입니까? 오늘 첫 번째 영화는 네. 별 4개 이상입니다. 별 4개 이상. 네. 괜찮네요. 영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인데요. 아하. 네, 2004년에 개봉했죠. 그런데 제가 왜 소개시켜드리냐면 최근에 OTT에서 이 사랑 통역 되나요?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 중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 드라마를 보고서 이 제목은 분명히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에서 영향을 받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원조집을 우리가 먼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가 주연이 빌 머레이와 스칼렛 요한슨인데 네. 뭐 역할들은 어떻게 되나요?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네. 통역이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네. 빌 머레이는 극 중에서도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예요. 근데 일본에 이제 광고 촬영을 갔는데 통역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돼요. 아하. 그래서 호텔에만 늘 이제 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죠. 외롭고. 네. 멀리 떨어져 나와서 혼자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또 같은 호텔에 묵고 있는 여성이 있는데 스칼렛 요한슨이에요. 샬롯이라는 여성인데 네. 이 샬롯은 이제 갓 결혼한 이제 신부인데 남편이 일본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출장을 같이 왔어요. 네. 근데 늘 혼자 있어요, 방에 샬롯도. 남편은 일하느라고 바쁘고 자긴 친구도 없고 도쿄도 처음이고 말도 안 통하니까 이제 두 사람의 상황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연히 호텔에서 만나게 되면서 그 외로운 와중에 서로 이제 말을 통하는 상대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게 서로 이제 시간을 쌓아가게 되면서 서로의 외로움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 영화는 소피아 코폴라 감독 연출인데 네. 이분이 태어나자마자 이름이 알려진 분입니까? 네, 이분은 코폴라. 네, 영화계 금수저 집안이죠.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딸이에요. 대부 시리즈로 유명한 감독인데 이 감독의 딸이다 보니까 영화 대부를 이제 찍고 있는 코폴라 감독이 자신의 딸을 이렇게 여러 번 출연시켰어요. 그래요? 3편 모두 등장을 해요. 네. 예를 들면 갓난아기 때는 이제 갓난아기 머리에 이제 석류를 바르는 씬에서 아이로 등장하기도 하고 유아세례. 네, 3편에서는 이제 콜레오네의 딸로 마리아 콜레온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요때 이제 소피아 코폴라 감독이 10대였는데 연기를 너무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라즈베리 시상식에서 그의 최악의 여배우상도 받고 엄청나게 혹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코폴라 감독은 연기를 하지 않고 이제 오랫동안 감독을 준비해서 이제 2번째 영화가 바로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입니다. 감독으로서는 괜찮았나 봅니다. 감독으로서는 데뷔작부터 호평을 받았고요.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 2번째 영화 사랑이 통역이 되나요는 네. 아카데미에서 그의 이제 각본상을 수상하면서 아주 화려하게
감독 커리어를 시작했고 와.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작품을 해오고 있고 뭐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도 수상하고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도 수상하고 각광받는 젊은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야, 아니 사실 그런 사람 딸이면 네, 엄청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이제 배우가 원래 자기의 길이 아니란 것을 일찍 깨닫고 네. 처음에는 이제 사진 쪽으로 진로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좀 비교적 늦게 이제 감독으로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됐지만 네. 그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와중에 패션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다른 나만의 영화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이제 데뷔를 했고 아버지의 영화 세계와는 분명히 다르죠. 이 소피아 감독, 그렇죠. 네, 코폴라 감독은 주로 여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여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상을 받은 것을 이제 차치하고라도 늘 내놓는 영화마다 본인만의 일정한 그 연출의 결이 있거든요. 그런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의 영화를 이렇게 계속 내고 있다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소피아 코폴라 감독이 본인만의 영화 세계를 구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외로움에 대한 영화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삶에서 느끼는 외로움이나 네. 혹은 유명인들은 또 유명하기 때문에 느끼는 외로움 이런 걸 얘기했다면서요. 네. 이 소피아 코폴라 감독은 워낙 유명한 집안에서 거의 어렸을 때부터 셀레브리티처럼 자랐기 때문에 그러한 명함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감독이죠. 특히나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경험담, 본인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 도쿄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 놓인 주인공들이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이 되었어요. 네. 이 본인이 그 데뷔작인 처녀 자살소동 홍복차 도쿄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네. 이때 굉장히 복잡하고 도쿄는 자신의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래서 늘 조용한 호텔 안에서 머물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호텔 안에서 머물면서 여러 가지 호텔이라는 공간이 또 독특한 면이 있잖아요. 자기가 평소에 가지 않는 뭐 바라던가 뭐 공연도 있고 그렇죠. 또 여러 다국적의 레스토랑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 문화가 묘하게 섞여 있는 곳인데 그런 매력을 느꼈다고 해요, 공간에서.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영화에 영향을 끼쳐서 본인이 머물렀던 그 호텔이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영화 안에서 빌 머레이가 연기한 이 할리우드 배우가 광고를 찍으러 갔다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일본의 굴지의 주류 회사의 현재 가장 유명한 위스키를 이제 광고를 찍어요. 네. 근데 왜 그 특정 위스키가 등장을 하는데 왜 그 위스키였냐면 아버지인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이 일본에서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과 함께 70년대에 이 위스키 광고를 찍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기억이 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제 누수갯소리로 이 영화에 등장한 이 위스키를 두고 영화 사상 가장 긴 PPL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묘사가 됐습니다. 제가 아는 영화 사상 가장 긴 위스키 PPL은 네. 그 영화 뭐였죠? 갑자기 콜린 퍼스가 나와서 잘 싸우는 영화 이름 뭐죠? 킹스맨. 네. 킹스맨도 그렇죠. 거기도 굉장히 강렬한 위스키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위스키를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위스키가 나오죠. 네. 자, 이 영화로 각본상을 받았던 이 소피아 코폴라 감독인데, 근데 저는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이게 뭐냐 싶은 거는 이 주연 배우 2명 중에 한 명이 네. 스토리상 방금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네. 신혼부부죠.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게 불륜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요. 여기 중요한 것은 둘이 남녀로서의 어떤 성적 이끌림이나 설렘보다는 이 소통이 단절된 사회에서 현대인이 느끼는 고독, 그리고 그 고독을 누군가 온기가 있는 사람과 함께 좀 막아가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통역이 엉망이어서 주변 사람들과 이제 배우인 밥이 말이 통하지 않고 이제 도쿄라는 문화도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샬롯 역시 사실 말 한마디 나눌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뭐 시시한 이야기들, 아주 작은 이야기들부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고독과 권태로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뜨거운 불같은 어떤 여행지에서 만남이라기보다는 소소한 수다에서 피어나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이해 쪽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2003년인가 그렇죠. 네, 2004년에 2004년. 네. 이 요즘 영화였으면 그냥 뭐 재미나이랑 얘기했으면 됐을 텐데 그때는 심심하면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스마트폰도 없는 시대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그렇지 않나요? 뭐 네. 핸드폰도 그때는 뭐 폴더야 가자 이거 쓰던 시대잖아요. 사실 뭐 그런 영화도 이미 나오기는 했죠. 영화 허에서. 네. 허에서는 약간 가상현실이었는데 지금 진짜 현실이 됐죠. 진짜 이제 뭐 핸드폰만 꺼내면 네. 얼마든지 허와 같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데 사실 AI와 얘기할 때 뭐 감정적인 교류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뉴스는 봤어요, 저도. 저도 이해는 안 되지만 굉장히 네. 많아졌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AI는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프롬프트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될 테니까. 근데 대화라는 것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즐거울 수 있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떠세요? 많이 이용하시지 않나요? 저는 반대로 듣고 싶은 것만 말해주면 이렇게 사람이 좋은 거였구나. 그러면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만약에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주로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탁 쳤습니다. 그래요. 너무 세게 쳐서 소리가 나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마가 빨개진 이지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음악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의 삽입곡입니다. 에어의 연주예요. Alone in Kyoto.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의 삽입곡이었습니다. Alone in Kyoto. 굉장히 외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곡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영화에서 좀 인상 깊었던 장면 있으세요? 저는 소통이 안 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던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꼈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다라고 하면 말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잖아요. 대화를 많이 할 것 같죠? 네. 근데 말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런데도 소통이 된다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이 보여주는데요. 이 두 사람을 둘러싼 모든 상황들은 일단 발화량은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일본 사람들도 계속 말을 하고 특히 밥과 샬롯과 우연히 만나게 된 여배우가 있거든요. 영화 홍보차 이제 도쿄를 찾은 여배우가 샬롯의 남편과 예전에 이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하는 씬이 있는데 거기서 켈리라는 이 여배우는 엄청나게 말을 해요. 계속 자신이 떠오르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켈리와 이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소통이 되지 않죠. 같은 언어로 계속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음에도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내와 가족들이 있어요. 이 가족들은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집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끊임없이 전화를 하고 끊임없이 호텔에 이제 팩스까지 보내서 소통을 해요. 수리에 대해서 얘기하느라고. 네네. 하지만 밥은 외로워요. 집수리 얘기 말고는 아무런 대화가 없거든요. 이 둘 사이에서는. 그래서 절대적인 대화의 양은 많지만 이 외로움을 상쇄시킬 수 있는 대화는 밥과 샬롯만이 가능하게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데 특별한 이야기 안 나눠요. 몸이 어디가 아프고 뭐 이렇게 같이 나란히 누워서 자신의 나이 듦에 대해서 얘기하고 앞으로 미래의 불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침대에 같이 이제 나란히 누우면 로맨스 영화라면 흔히 거기에서 어떤 긴장감, 설렘이 나와야 되는데 이 영화의 재밌는 점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둘이 나란히 놓여 있을 때 그냥 대화만 하고 시간이 쌓이고 밥이 떠날 때쯤에 도쿄가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이 둘이 귓속말을 하는 장면이에요. 네. 관객은 이 둘이 나눈 대화들을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마지막 순간 헤어지기 직전에는 이 두 사람이 강하게 끌리고 있다라는 것을 서로도 알고 관객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은 관객에게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이제 귓속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귓속말을 끝내고 나서 두 사람의 얼굴은 헤어짐의 아쉬움보다는 내가 앞으로 평생 내 마음속에 외로움이라는 것이 다시 들어섰을 때 떠올릴 수 있는 따뜻한 기억을 공유한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한 웃음을 짓거든요. 근데 그때 관객은
저 귓속말이 뭘까? 저 귓속 뭘까? 얘기만 들어도 열받네.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예. 관객 여씨도 그 내용 그래요? 몰라도 괜찮다. 저 두 사람의 만족한 미소를 보니 뭔지 알 것만 같다라는 이제 그 공유 연대감을 이제 느끼게 되거든요. 저 지금 너무 궁금한데요. 내용은 저도 모릅니다. 들리지 않기 그럼 때문에. 뭐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말 내밀한 소통이라는 거죠. 이야, 뭐지? 궁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이 영화 어떻게 보신 거예요? 이 영화의 원제 같은 경우에는 로스트 인 트랜슬레이션이거든요. 네. 이 말이 이제 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상실되는 그 무엇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로 옮긴 건데 저는 이 로스트 인 트랜슬레이션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원래 말뜻은 번역과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을 어렵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이 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들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게 제목에서도 드러나죠. 왜냐하면 말을 옮길수록 달라지고 덜어지고 애초에 의미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다른 언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도 소통이 안 되고 또 진정한 의미에서 말까지 통하는 상대를 발견하는 게 굉장한 행운이라는 것을 이 밥과 샬롯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둘의 대화를 이제 찬찬히 보시다 보면 제가 앞서서도 거의 뭐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로스트 인 트랜슬레이션 되지 않는 소통을 위해서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구나라는 또 대화법 또한 한번 배울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문 저 제목을 잘 지었네요. 굉장히 좀 호기심 가게 네. 잘 지은 것 같아요. 뭐 통역 안 됨, 뭐 이렇게 했으면 이상하잖아요. 어렵죠. 네. 근데 이게 훨씬 잘 지었네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영화 만나볼까요? 어떤 영화입니까? 소통이 안 되고 통역이 필요한 것은 언어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서로 놓인 처지가 다르면 또 말이라는 게 잘 안 통하잖아요. 네. 이 노팅힐이라는 영화를 준비했는데 노팅힐에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 두 남녀도 소통하기 너무 힘들어요. 처지가 너무 다르죠. 한 명은 할리우드 인기 스타고 한 명은 그냥 동네에서 여행 전문 서점을 운영하는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 둘이 대체 어떻게 잘 통해서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인가라는 점에서 좀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준비해 왔습니다. 참 대단한 영화죠. 이 서점 가보셨어요? 이거 완전 그럼요. 관광지대 때면서요. 런던 갔을 때 네. 뭐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가죠. 그래요? 처음에는 이 노팅힐 개봉하고 나서부터 이제 유명한 이 관광지가 됐는데 일단 서점도 유명하지만 이 주인공이 윌리엄의 파란 대문집 있었잖아요. 네. 거기도 이제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리차드 커티스가 구입을 해서 실제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됐지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문을 그냥 검은색으로 칠해버리고 그 집도 이제 경매로 팔았다고 해요. 너무 관광객들이 이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유명한 이 여행 전문 서점 역시 원래는 골동품 가게였거든요. 그래서 촬영하는 동안에만 서점으로 바꿔서 찍었던 건데 네네. 너무 이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관광객이 이제 몰려들다 보니까 촬영이 끝난 후에 다시 골동품 가게로 영업을 하다가 이제 서점으로? 그 근처에 이제 서점을 내고 그 서점 또한 이제 죄송합니다. 난리가 났겠어요. 한동안 너무 인기였는데 그것도 이제 다시 아예 노팅힐 북샵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영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예. 편하게 물 한 잔 드시죠. 제가 지금 그 이후에 런던을 간 적이 없는데 만약에 가서 이 서점을 가면 뭔 말인지 몰라도 그냥 예뻐 보이는 책 하나 집어올 것 같긴 해요. 사실 책보다는 네. 노팅힐 북샵이라고 적힌 에코백. 아. 에코백을 사러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저는 그냥 아무 여행책을 하나 살 것 같아요. 책은 조금 있습니다. 아, 기념품이 그래? 더 많습니다. 굿즈샵이군요. 네. 좋아요. 자, 이 영화 어떻게 스토리가 진행됩니까? 일단 토스타 서점 주인이 사랑에 빠진다라는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요. 판타지죠. 네. 이 여배우는 줄리아 로버츠가 연기한 애나 스콧인데 네. 상처가 많아요. 어린 시절 대비해서
고통스러운 성형수술도 하고 다이어트 때문에 늘 굶주려 있고 그리고 전 연인으로부터는 폭행까지 당한 과거가 있어요. 그리고 서점을 운영하는 윌리엄 같은 경우에도 만나는 사람 없이 외롭게 오랫동안 살고 있는 평범한 남자인데 이 둘이 대체 어떻게 사랑에 빠지냐 이걸 설득하는 게 관건이겠죠. 근데 영화는 줄리아 로버츠의 미소 하나로 이제 끝납니다. 설득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이런 여자와 첫눈에 반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박아놓고 시작을 하니까 관객도 저절로 이제 그 스토리에 이끌려가게 됩니다. 그랬네. 네. 그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갔네요. 이분도 이제 나이가 좀 드셨지만 사실 이게 네. 20세기 영화니까 네. 전성기 때 줄리아 로버츠와 휴 그랜트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 애나 스콧이라는 캐릭터가 애초에 줄리아 로버츠를 모델로 만들어졌어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캐스팅 1순위도 무조건 줄리아 로버츠였고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사랑스러운 로코 여왕의 이미지에다가 출연료를 1,500만 달러를 받는 최고의 여배우 로 이제 애나 스콧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당시 줄리아 로버츠 말고 누가 어울릴 수 있겠어요. 그냥 본명 썼어도 됐겠네요. 그래서 애나 스콧 말고 줄리아 네. 로버츠라고. 줄리아 로버츠가 처음에 제의받았을 때는 거절했다라고 해요. 왜냐면 왜요? 너무 뻔하다. 여배우 캐릭터를 자신이 연기하는 게. 근데 시나리오를 이제 다 읽고 나서는 워낙 좀 사랑스러운 이야기다 보니까 다시 승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여배우 누구죠? 맥라이언. 맥라이언도 이 영화 속에 등장을 해요. 이름으로. 하던가요? 출연을 한 건 아니고 네. 이제 애나 스콧이 이제 우연히 자신들의 팬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요. 네. 근데 어떤 스타에 대해서 좋은 말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예. 좀 어떤 사람이 나는 애나 스콧보다 맥라이언이 더 좋은데?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 대사로 나오던가요? 네, 원래도 줄리아 로버츠와 맥라이언이 좀 라이벌 관계였잖아요. 그 당시에 그랬죠. 네, 서로 이렇게 사랑스러운 로코퀸의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재밌게 비틀었습니다, 영화 안에서. 줄리아 로버츠 출연 안 했으면 거기서 난 누가 더 좋은데는 줄리아 로버츠. 그렇죠. 만약에 맥라이언이 출연했다면. 그러게요. 진짜 어마어마한 영화입니다. 사실 뭐 현실주의자나 뭐 결혼의 조건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마지막 엔딩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 있어요. 네네. 이 영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사랑의 가치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남녀 사이, 이 남녀 주인공들 사이에서 정말 영화 같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랑도 있지만 이 영화 안에서는 또 다른 사랑도 있어요. 친구들 사이의 사랑이거든요. 저는 다시 볼 때마다 이 친구들 사이의 관계에 더 이제 눈길이 가게 되는데요. 휴 그랜트의 친구들. 네, 휴 그랜트 친구들은 뭐 동네에서 오랫동안 같이 함께 나고 자란 친구들인데 별다른 뭐 야망이나 목적이 없어요. 그냥 같이 이제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네에서 함께 어울리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남녀의 사랑만큼이나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게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학창 시절부터 이제 중년에 가까운 나이까지도 이제 함께 지내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여전히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 고민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일도 하는 일도 이제는 전혀 비슷해 보이지 않는데 서로 놀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애나 역시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굉장히 즐거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관계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온 사람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편안한 공기 같은 것들이 불같은 사랑만큼이나 정말 중요하구나, 소중하구나,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얻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겠구나. 또 그런 쪽의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줄리아 로버츠의 미소만으로도 사랑에 빠지는 거를 이제 영화에서 보여준다면 네. 반대로 줄리아 로버츠가 휴 그랜트한테 빠지는 지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게 인간관계였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편안한 친구 무리에 있는 저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였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얼마나 좋은 사람이지를 그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걸 보면 너무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마지막 엔딩 부분이 이제 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애나가 임신을 하고 같이 공원에 누워서 책을 보는 맞네요. 그런 장면인데 네. 이제 그 모든 소동들이 지나가고 이제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았습니다라고 이제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그게 힘들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스타와 일반인의 삶이란 얼마나
온갖 풍파가 많겠냐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앞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있는 그 윌리엄의 모습, 단단한 심지 그리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있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제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 장면을 보니까 혹시 이 사람들이라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희망을 품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엔딩 장면 보면서 임신해서 저 자세로 누워 있으면 배 아픈데 배 눌릴 텐데. 제가 오늘 모르는 깨달음을 많이 주시네요. 명장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애나와 친구들이 함께 저녁을 먹는 장면을 꼽고 싶어요. 중반부에. 네, 애나가 거기에서 그 브라우니, 마지막 브라우니를 얻기 위해서 불행한 이야기들을 저마다 해요. 그러니까 정말 찐 불행을 얘기하지 않죠. 그런 자리에서. 사소하지만 약간의 불행을 친구들이 얘기하다가 이제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처음 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이제 털어놓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 당한 얘기, 뭐 성형수술한 얘기 이런 것들을 확 얘기하는데 그 장면에서 이 줄리아 로버츠가 연기한 애나 스콧이 단순히 화려한 스타일 뿐만이 아니라 그 스타가 오랜 세월 살아온 동안 녹록치 않았을 삶의 배경이나 애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관객에게 설득을 해내거든요. 저는 그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EJ 시네마 토크 오늘은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그리고 로저 미첼 감독의 노팅힐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명하다는 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그저 한 남자 앞에 서서 날 사랑해달라고 말하는 여자일 뿐이에요. 영화 노팅힐의 대사 남겨드립니다. 7612님이 노팅힐은 오래전에 봐서 다른 장면들은 다 기억 안 나는데 OST와 기자회견 장면은 선명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OST 함께 들어보시죠. She, 엘비스 코스텔로입니다.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석준이었고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